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1일 1실언이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뭐 이런저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집을 잡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1일 1악재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황교익 그 산을 넘었는가 싶었는데 다음에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자, 우선 황교익 공방이라는 것은 지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보니까 그 여권의 실세는 김어준 씨였다 하는 게 이제 그대로 입증되는 장면인데, 김어준 씨가 어제 T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캠프가 황교익에게 친일 프레임을 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논평을 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가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 캠프의 신경민 부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사과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메시지에 따라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로 좌장이라는 원로라는 이해찬 전 대표도 나섰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요, 황교익 씨는 문재인 정부 탄생뿐 아니라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승리에 여러모로 기여했다.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제가 대신 위로드린다. 너그럽게 마음 푸시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해 주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접 전화를 통해서 위로를 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역시 김어준 씨의 메시지에 따라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황교익 씨는 이해찬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낸 직후에 동지애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처음에는 울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됐다. 내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죠. 입장을 정리해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아마 사퇴할 것으로,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정 철회하는 부담 이런 것도 줄이고, 이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재명 지사의 뜻이 반영돼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참 우스운 장면입니다. 뭐냐면 원래 황교익 씨가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는 자진 사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뭐 무슨 울컥 운운해가면서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인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왜 이재명 지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의 장면들, 이 또한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하는 과정 또한 매끄럽지 못했고, 이 또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안주거리가 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악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중으로 잠잠해지겠죠? 그런데 어제 또 갑자기 또 다른 보훈 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황교익 씨 보훈 인사 논란은 바로 형수 욕설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 두둔한 적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보훈이다. 그리고 최근에 황교익 TV라는 유튜브에 계속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연하면서 생긴 인연, 이거에 따른 그 일종의 측근 인사다. 또는 이제 뭐 친문들을 좀 표를 모으기 위해서 한 인사다. 뭐 이런 하여튼 여하튼 정치적 낙하산 인사다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보훈 인사 논란인데, 이것은 바로 경기도 산하 공기관이죠.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는 데서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노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지사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 석연치 않게 채용됐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관에 팀장이 되려면 공공기관 등에서 부서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에 걸맞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채용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을 채용했다. 이렇게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한 사람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를 도왔고요. 또 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의 지역선대부 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뭐 물론 이재명 지사 측은 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여하튼 노조 측에서 자격 여부는 뭐 굉장히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면. 근데 노조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장을, 이게 이제 또 다른 보훈인사 논란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산하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기 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갖다 낙하산으로 해놨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경기도 차원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낙하산 부대가 곳곳에 포진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될 것이라는 예고편을 여기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저는 뭐 낙하산 아예 제도화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 어느 정권도 낙하산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도화하자. 자꾸 이렇게 뭐 오리발레 밀듯이 이러지 말고, 그리고 이런 양두구육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지 말고 아예 낙하산 몇 자리, 그러니까 뭐 미국식 시스템처럼 스포일즈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거를 엽관주의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하는데 어려운 얘기지만 자기 선거에서 이기면 자기 사람을 여기저기에 심을 수 있는데 그 자리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여기저기 자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기 사람 심어가면서 이게 적재적소에 배치된 것이다. 이런 내로남불, 위선적인 행동은 아예 제도적으로 막자 하는 게 저의 주장인데, 글쎄 뭐 지금 아직까지는 위선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뭐 낙하산 인사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그다지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죠. 그럼 정치는 국민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국민을 가르치려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결국은 낙하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서 상대 또는 국민들로부터 이 비판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운용의 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또 한 번의 보훈인사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거보다 더 악화되는 또 다른 산. 이거는 바로 쿠팡 화재 기억하시죠? 쿠팡. 사실은 굉장히 큰 화재였습니다. 이게 쿠팡 화재가 언제 있었냐면 6월 17일. 벌써 꽤 됐죠? 그러니까 2달도 더 됐습니다. 오전 새벽에 5시 35분쯤에 발생을 해서요. 이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하던 24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도 소방재난본부가 장비 96대, 그 다음에 인력 245명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문제가 됐던 일이 있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종됐다가 나중에 이제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장으로 달려가든 아니면 그 상황을 즉각 보고받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게 바로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7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청와대 안에서 뭐 지시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니, 그걸 가지고 온 사방에 난리를 쳐서 결국은 세월호 7시간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일, 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는 공관에서, 청와대는요, 공관에서도 충분히 지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게 아니고 새벽 5시 35분에 발생했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바로 그날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남도를 방문합니다. 자기 대선 일정입니다. 대선 일정. 그러면 오전 5시 35분에 발생했으면 이 발생한 거 보고를 받고 이게 대단히 큰 사건이다. 자기 관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즉각 도청으로 복귀하거나 현장으로 가거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동성 있게 본인이 도정을 챙겼다는 부분을 본인의 업적, 자랑으로 여겨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오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상생협약식을 그대로 했고요. 오후 6시쯤이면 쿠팡 화재 발생이 난 지 12시간 이상 지난 뒤입니다. 이때쯤에 바로 지금 문제의 황교익 씨하고 유튜브 먹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방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이제 세월호 7시간을 훨씬 능가하는, 이거는 보고를 그 중간에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그 경기도에서 먼 경상남도에서 자기 일을 다 하고 먹방 찍고 있었다. 떡볶이 먹방 찍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평상시에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 부분과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보기엔 해명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오전에 초기 진압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아서 오후 황 씨와의 예정된 녹화 일정을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 화재 과연 오전에 어느 정도 초기 진압이 완료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여전히 불은 커져갔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긴급 대피, 장비 추가 투자, 추가 투입, 등등 하고 소방관 실종, 사태가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초기 진압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은 것이 맞느냐? 혹시 이게 거짓 보고 아니냐? 아니면 대변인이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런 팩트 체크에 들어갈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황 씨와의 예정된 녹화는 오후 6시입니다. 그러면 6시 상황에서도 쿠팡 화재는 결코 진압되지도 않았고 종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녹화를 진행했다? 이 말은 또 한 번 또 다른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또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대변인의 설명이 정말 산 넘어 산이죠. 지금 이 쿠팡 화재 이 사고가 악화됐을 때 황교익 씨하고 떡볶이 먹방을 했다는 부분, 그거에 대한 해명,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장에 도착한 거는 18일 새벽 1시 30분쯤입니다. 이천 쿠팡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거는 따져보면 결국 유튜브 먹방 다 찍고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천천히 올라왔다. 그래야 경상남도에서 새벽 1시 30분에 이천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되는 거냐? 경기도지사가 먹방 찍는 게 그렇게 급하냐? 그리고 그 먹방 찍을 때 그 황교익이라는 사람 이번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가 이 난리를 당했는데, 결국 자기 측근 챙기기 내지는 자기의 대선 행보, 아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상생협약 이거 꼭 그날 해야 되는 겁니까? 경기도 관내에서 큰 일이 벌어졌으면 그부터 우선 관리를 하고 그게 이제 대략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가서 상생협약식 그 다음날 해도 되고 며칠 뒤에 미뤄서 해도 되죠. 상생이라는 게 꼭 그날 협약식 자체가 그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먹방 그날 안 찍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일정이 우선이다. 소방관의 생명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리수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다. 근데 그에 대한 해명, 이것도 또 다른 악재를 불러올 지금 예비군 성격을 띠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하는 걸 본다면,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타일, 또한 이런 황교익 씨 문제가 터졌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뭐 필요할 때는 기자들한테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필요하지 기자들이 물었을 때 답변하고 싶지 않으면 그 부분 답변하고 싶지 않다 내지는 어떤 식으로든 그 답변을 피해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 아예 그냥 답변 안 하고 가버립니다. 이거는 기자가 뭐 대단한 무슨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국민을 결국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선에 나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이거는 그 태도부터 고쳐야 된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 기자들은 장식품에 불과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선 주자이지만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하여튼 유권자와의 소통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생각이 들고 여하튼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1일 1악재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아마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